금요일의 남자 ISL 이지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금요일마다 이렇게 목요일이 그 김민수 아저씨거든요. 네, 아시죠, 김민수 네, 대표님? 알죠, 김민수.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요일 날 나와서 둘이 웃고 막 그거를 그러니까 재미있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고 금요일도 우리가 자주 그랬잖아요. 매주. 오늘도 사실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 이제 좀 달라진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미국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4월 달 네. 이후에 어쨌든 전쟁은 지속되고 있지만 민감도는 떨어졌고 수급은 또 바뀌었죠. 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좋아졌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건데 그 좋아지는 게 딱 특정 섹터에 국한되기 때문에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전체적인 옹기는 아직까지 아니다. 라는 점에서 주가가 좀 차별화되고 있다. 뭔가 이제 오늘 미국 증시가 옵션 만기가 좀 끝나고 나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위기냐 찬스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아주 미묘한 구간에 지금 좀 들어와 있죠. 음. 그러면은 미묘하잖아요. 우리 근데 그 미묘한데 답을 좀 내고 싶어 하니까 정답은 뭐 시간이 지나야 알겠지만 미국 증시가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계속 올라갈 때 미국 증시는 지금 지난해 10월부터 박스권에 갇혀갖고 하방만 헤매고 있는데 아니 며칠 안 걸렸어요. 다 올라오는데 이거 신고가 뚫는데 그래서 추가로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번 그 지수 반등을 봐야 되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반등이 3분의 2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죠. 근데 나스닥이나 S&P 500은 0.5점 넘어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옵션 만기 영향도 좀 있어요. 있고 콜프 레이토를 보면 콜 배팅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밀어붙인 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다우나 나스닥 지수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나스닥이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대로 시장이 전쟁의 영향을 받다가 턴아웃 하기 시작하면 일단 전쟁에 대한 영향은 풀장의 반등은 맞아요. 풀장의 반등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려서 주도주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순식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저점에서 사는 거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이제 기술주들은 다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기술주에 대해서 뭐 AI 모멘트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 안에서 뭐 반도체 전력기기, AI 부품 관련된 MLCC 뭐 몇 개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한됐다. 그리고 그게 실적 기반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AI 모멘텀이 학습의 단계에서 초보 단계로 넘어가면서 네.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하드웨어에 완전 변화가 들어왔다. 예. 이제 이걸 이제 인지를 해야지만 다음 분기가 이제 대비가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은 실적 기반의 기술주가 증시를 주도한다. 이거는 이제 변함이 없는 거죠. 다만 여기에 일부 이제 경기 민감률 건기 소비재. 그러면 지금 현재 증시에 반영될 수 있는 모멘텀은 어쨌든 실적 기반으로 가는 반도체나 전력기기 같은 뭐 그쪽 실적이 여전히 좋은 쪽과 그다음 이번에 좀 과도하게 내려서 가격적인 좀 밸류가 메리트. 발생한 쪽, 메리트가 좀 발생한 쪽. 특히 이제 그런 게 주로 왜냐하면 나스닥은 다 올라 버렸잖아요. 기술주에서 발생하진 않고 주로 이제 경기 민감주나 경기 소비재에서 일부 그게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모멘텀은 싼 경기 소비재 민감주 일부랑 그 다음 실제 계속 기반으로 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쪽이랑 이 양쪽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이게 근데 참 어려운 게 비싼 거 가는 거 사면 움직일 때 시원하게 더 가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사는 이유는 떨어질까 봐 그러는 거고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반대로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이제 거꾸로 탄다라는 얘기가 말씀해 주신 경기 소비재, 경기 민감재들 막 많이 내려온 애들 예컨대 뭐 지금 나이키나 이런 애들 막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그런 애들을 근데 우리는 눈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을 만약에 접근을 할 때는 어떤 좀 호흡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매매 스타일이 좀 장기냐 단기냐 좀 다른데 네. 어차피 주식은 그 올라가는 원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딱 두 가지거든요. 지금 100원짜리 종목이 50원인 경우, 그러니까 싼 경우. 그다음 지금 100원이지만 여기서 15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 그건 당연히 뭐 AI 쪽 관련된 거죠. 100원이 50원짜리인 종목은 말 그대로 경기 소비주 민감주인데 문제는 이게 실적에 의해서 이제 나뉘는 거죠. 그러면 같은 경기 민감주 소비주가 있는데 이게 실적이 지금 바로 좋아질 수 있는 쪽.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화장품이나 이런 쪽. 그건 제가 볼 때 실적이 바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빨리 가는 거죠. 근데 나이키나 이런 쪽, 우리도 필수 소비재가 일부 여기 해당되는데 이쪽은 저점은 맞아요. 근데 그 저점이 몇 개월에 걸쳐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상승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내가 만약에 장기 투자자면 이거 분할로 접근해가지고 모으면 큰 수익이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팬데믹 때 경험해봤고. 다만 난 좀 빨리 움직여야 돼. 이러면 그런 쪽보다는 지금 당장 치고 나갈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화장품이라든지 일부 여행에서 조금 유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칠 수 있는 쪽 이제 이런 쪽을 노려야 되니까 완전히 경기 소비재 민감주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는 거죠. 그 차이를 좀 인식을 하셔야지만 아마 매매하시는데 부담이 좀 없으실 겁니다. 이게 내 스타일도
사실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산 다음에 맨날 그러잖아요.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장투야 그러면서 길게 봐 그러고 사놓고선 3시간 있다가 내려가면은 전화하잖아요. 왜 내려가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길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다. 짧게 투자하는 것은 나쁘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돼. 그런 그냥, 이분적인 인식을 가지면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다. 그럼 짧게 하셔야 돼요. 뭐 한 며칠 들고 있는데 심장이 콩닥콩닥 한다. 그거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짧게 하는 게 맞으시고 좀 길게 해도 나는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좀 길게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스타일에 좋고 나쁨은 없다. 다만 자기 스타일에 맞냐 안 맞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이 참 그래요. 하다 보면 스타일이 좀 생기고 그렇죠. 희한하게 또 나하고 맞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기간 투자자 뭐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기간 투자자들이 하는 방식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피터 린치가 한 말 중에 딱 가슴 와닿는 말은 그거 하나 있어요. 몸이 느낀다는. 내가 뭔가 매수를 했는데 불편해요. 마음이 콩닥콩닥거리고 몸이 찌뿌둥하고 뭔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맞는 거야. 근데 내가 매수했는데 다음날 컨디션이 좋고 뭔가 기분도 좋고 했다. 그거 맞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보면서 가보면 된다. 투자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고 근데 이번엔 다 불편했을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에. 미국 옵션 만기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콜옵션 배팅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어제 보니까 재밌었던 게 개장 전부터 이제 프리장부터 해가지고 공매도 밀어버리는 완전 막 300%씩 무슨 종목들 튀어 올라가 그러는데 이번에 그 청산 기대감이나 그런 세력 간의 싸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콜프 레이티오 말씀드릴 때 뭐 비율은 있지만 네. 금액 자체가 그렇게 우려할 만큼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번 기회를 노려서 아랫방향으로 배팅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이제 보면 좀 국간에서 보면 기술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방 배팅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고점까지 왔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레인지가 그 이번 월물에서 올 수 있는 상단은 거의 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추가 상승은 아무래도 오늘보다는 다음 주로 조정을 일부 받고 넘겨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오늘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우리 미국도요? 증시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좀 파는데 우리 증시에서도 매도를 하지만 이 구조를 보면 그 파생 상품에 따라서 매도 쪽으로 하방 쪽 포션이 커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뭔가 여기서 때려서 먹어야지 이런 의미보다는 예. 이제 여기 정도 왔으면 일단 매수 쪽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줄여줄 단기적으로 눈치를 볼 지점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미국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후에 지금 원월물에 대한 그 미국 증시 코퍼레이티오를 보면 반도체는 여전히 기술주 쪽이 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지난번에 지난번에 지지난번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코퍼레이트에서 1월달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필소비 나이키나 뭐 필소비 쪽이 네. 어쨌든 풋 비율이 역대급으로 높다.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기 종목을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하시려면 이제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는 게 지금 네. 단기적으로는 그런 데 대한 풋 배팅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하셔야 되고 기술주에 대한 콜 배팅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주말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날짜가 정확히 못 박힌 건 아닌데 미국하고 이란이랑 이번 주말에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경계감들이 동시에 나오는 거죠. 이게 파키스탄 총리가 내일까지 토요일까지는 중동 순방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오면은 토요일까지 못 하는 거니까 아마 일요일이 되지 않을까 혹은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대하고 지금 경계하고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결렬됐다. 뭐 네. 펜스 부통령이 돌아갔다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그 징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결렬됐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하르그선을 폭격했거나 공습을 강화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문제가 되죠. 근데 결렬이 된 데 선택이 해협을 봉쇄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적으로 전투를 크게 확장하는 게 아니라 비전투적인 방법을 고려를 한 거잖아요. 예. 그게 만약에 협상이 결렬될 때 수단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 물러섰다 진행했다 물러섰다 할 건데 그때마다 등락의 희비는 좀 나오겠지만 극단적인 우려는 안 해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쟁에 대한 민감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주고받더라도 결국 종전이구나라는 게 받아들여지면 전쟁은 빨리 끝나지 않겠지만 증시에 반영되는 민감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악재에 대해서 민감해하거나 혹은 그 방향과 관련된 베팅을 하는 것 또는
유가가 고공행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쪽으로 베팅하는 것은 이제 짧은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좀 길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시장이 돌아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우리가 막 그쪽으로 베팅을 다시 갈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 장세잖아요. 눈이 이제 실적으로 돌아오는 건데 미국 쪽부터 좀 여쭤볼게요. 뭐 TSMC는 대물 기업이고 ASM도 미국 기업은 아닌데 ASML 실적 잘 나왔고 TSMC도 실적이 어제 어닝 이 시간에 나왔는데 되게 잘 나왔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삼전도 실적 잘 나오고선 빠졌죠. 얘들도 다 빠지고 마이크론도 그랬어요. 그냥 이번에 세론이 약간 그러면 트렌드처럼 이상하게 유행하는 건지 아니면 얘네들의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나온 날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좋은 거 그냥 계속 가는 건지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실적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라는 거는 일단 맞죠. 기술에 대한 눈높이 높아졌고. 그러니까 ASML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았는데 실적도 괜찮은데 다음 분기 뭔가 예상했던 게 눈높이가 너무 높다라는 것과 그게 이제 중국발 매출이 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 이런 예. 게 겹쳐지면 좀 빠지는데 사실 펀더멘탈을 흔들 만큼은 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선물 옵션 미국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 기술주가 조정을 받으면 저는 초과매수 기회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헤지 펀드의 매수 콜풋 레이티오 비율과 파생 상품에서 비롯되는 콜풋 레이티오 비율을 보면 기술주는 하방 배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반도체나 전력기기나 뭐 AI 부품과 관련된 쪽은 하방 배팅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실적 발표했는데 좀 눌렀다?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선물을 활용해서 누르고 매집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술주가 기술 성격이 좋은데 눌리는 거는 초과하면서 기회롭다. 다만 우리가 작년처럼 AI가 붙었다 한 발 담궜다 해서 다 올라가는 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서도 일부 변화가 감지되는 섹터들은 실적이 분명히 이제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실적이 분명히 좋다라는 전제가 되는 종목들. 근데 다만 눈높이가 높거나 지금 분위기상 좀 빠졌다? 그럼 추가 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기술주 내에서도 차별화가 될 거고 그거는 하드웨어 관련돼 있는 반도체 쪽이나 예를 들면 뭐 구글이나 메타 관련된 쪽을 보면 주가 차별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쪽에서 지금 처음에 반도체만 갔었어요. 반도체만 가다 그것도 이제 실제로 하드웨어 쪽만 가다가 뭐 샌디스크부터 해가지고 쭉 가다가 최근에는 대형 빅테크 메가테크로 좀 번지면서 엔비디아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메타, 구글, 테슬라까지도 막 잘 갔지 않아요? 여기서 또 바뀌는 게 소프트웨어 쪽도 야 망할 거야 막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좋대요. 아니 이게 사무실용 문제 있다던 사람들이 다 갑자기 바꿔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섹터 순환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흐름이 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섹터 순환매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줄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AI 모멘텀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일단 처음에 우리가 AI가 시작됐던 부분에서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한 마디가 이제 종결되는 종결 시점이거든요. 예. 이게 학습의 영역에서 종결 시점. 우리가 처음에 AI라는 부분이 나와서 뭐 단순하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이렇게 막 분류를 해서 주가 흐름을 봤다가 이게 학습의 영역에서 야 챗GPT 써봤는데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해 말도 안 돼. 라는 데서 출발해서 지금 보면 챗GPT 오 상당한데 도움이 되는데라는 맞아요. 수준이 왔잖아요. 요게 이제 딱 학습의 종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가 바뀌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초론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첫 번째 도태됐던 게 일단은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학습의 영역에서는 분명히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의 영역에서는 분석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받아서 그걸 다시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관계로 다 가공하거나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초론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 자체가 전부 AI에서 해결이 돼 버린 거죠. 소프트웨어 활용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면 소프트웨어가 많이 빠져서 일시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전체 추세로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심지어는 팔란티어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분명히 이제 이거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하드웨어 쪽 넘어가면 사실 엔비디아가 이 학습의 단계가 종료되는 한 6개월간 거의 조정을 받았거든요. 기간 조정이었고 최근에 미국 이란 사태가 좀 가격 조정도 일부 받았고 그러면 이 학습의 단계 끝나고 초로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오히려 이제 날개를 다시 한번 더 달 수 있죠. 달 수 있고 그 관련돼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뭐 이쪽이나 이쪽이나 할 것 없이 계속 확장세니까 여전히 좋을 거고. 그러니까 뭔가 AI 모멘텀을 받았던 종목들이 이 단계에서 저 단계로 넘어가면서 구조적으로 이제 바뀌는 위치가 있는 거죠.
예. 이걸 이해해야지만 이걸 계속 가져갈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위험해지구나 느끼는 거지. 우리가 처음에 해왔던 AI라는 그 단계로 지금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면 리스크가 크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사야 되거든요. 음. 근데 지금 소프트웨어 사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기술적 반등 혹은 거기서 살아남는 애들을 좀 추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추론의 영역에서 인사이트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사이트나 직관을 가공하거나 편집하거나 제시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국한되는 거죠. 단순하게 학습에 대한 도구에서 편리성을 높여주는 소프트웨어들은 도태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구분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마 30, 마 20은 다 그냥 버티신 분들이 기본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 지금 솔림이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기대도 되면서 또 이제 힘든 그런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미국 쪽의 흐름이 반드시 대한민국으로 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참고는 꼭 해야 되는 게 많이 커플링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미국 쪽의 지금 흐름들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여기다 이제 국장 투자를 할 때 가미시켜야 되는 포인트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사실 네. 뭐 기술주는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드웨어에서 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여기서 뭐 샌디스크 같은 뭐 플래시 메모리, 여기에 전력기기는 원전과 또 ESS 연관 열가지 있으면서 모멘텀이 확장되는 것, 여기에 MLCC나 FCB 특히 유리기판 얘기 나오면서 AI 칩에 관련되어 있는 발열 문제가 확대되면서 뭔가 MLCC나 기판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기 같은 급등을 한다. 이제 요거는 다 아는 스토리거든요. 예, 요거는 스토리를 다 아는데 비중을 확대하고 어느 시점 줄여야 되는 전략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예, 예.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오늘 미국 옵션 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봐야 될 거는 경기 소비재죠. 경기 민감주. 여기서 분명히 주도적으로 등장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연초에 예상할 때는 기술주와 경기 소비재와 산업재가 3탑이었는데 이미 이제 무너졌던 산업재 이후에 경기 소비재도 무너졌는데 여기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지금 같이 밀려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결국은 우려했던 게 인플레이션 영향, 유가 상승에는 인플레이션 영향, 그 영향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조정을 받을 때 올라가야 되는 필수 소비재도 오히려 또 빠졌거든요. 인플레이션 영향에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 소비재 중에서 분명히 살아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잘 보면 현대차가 다시 좀 움직임이 있을 듯 말 듯 움직이죠. 여기에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기 민감주들도 좀 움직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조금씩 그 경기 민감주나 경기 소비재 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미국 그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어디가 움직이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움직이는 경기 소비재 민감주들을 우리나라 증시에서 대비를 해서 어느 쪽에서 살아날 수 있는가 여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다음 주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같이 좀 움직이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섹터로 조금 함정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질문 받으실 텐데 뭐 그냥 관점은 비슷할 것 같아요. 뭐 매번 사람들이 궁금한 거. 다음 주에 하이닉스 실적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냐? 이 그래서 부분이. 제가 오늘 하이닉스 빠지는 걸 보고 네. 이 흐름은 거의 비슷하겠구나라고 짚은 게 다음 주 목요일이 아마 23일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잖아요. 예. 그럼 지금 오늘 금요일까지 오늘 장 아직 남아 있으니까 하면 하고 월 화수 3일 있거든요. 예. 4일까지 정도 있잖아요. 저는 이때 하이닉스를 앞 초반부에 뺄 것 같았거든요. 오늘 빠질 것이다. 다음 주 초반에도 좀 빼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제 생각에는 매수할 수 있는 좀 찬스일 것 같고 지금 오히려 삼성전자가 파업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그 조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이닉스의 그 매도가 몰리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저는 이번 목요일 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에 빠지면 매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 빠지는데 직전 고점권에 삼성전자 먼저 돌아와 있고 오늘 빠지는데 거래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빠진 상태에서 직전 고점에서 밀어버리면 이거는 조정이고 일정 부분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예를 들어서 조금 밑에서 사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같은 날 직전 고점권이라고 해서 팔지 마시고 하루 이틀 참았다가 좀 추가 매수해보는 전략도 저는 좀 좋을 것 같다.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보면 대충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짐작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의 이제 D램과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이 또 혹은 다른 섹터의 매출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크다라는 부분을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비교를 많이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비교해 보면 그 자체도 경이롭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음 분기 실적이거든요.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 매출액이 작년 한 해보다 크다라는 거죠. 예. 그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면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HBM4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이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하이닉스와 똑같이 연장선에서 비교해보면 HBM4와 또 한 가지는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번 미국 이란 사태에 묻혔지만 HBX 중국 정부에서 승인됐다는 거.
그 매출이 이제 다음 분기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이닉스도 엔비디아도 실적 가이던스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 실적이랑 HBM4를 감안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저는 월등히 좋을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작년 한 해보다 크게 나왔는데 예. 하이닉스는 물론 지금까지 실적도 1분기도 좋겠지만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제 생각에 아마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면 주목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다음 달 5월 달이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레버리지 ETF가 나오거든요. 2배짜리. 네, 2배짜리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오면 주식 상승도가 가속화될 건데 그 전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4월 달요 시점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전에 빠지면 좋은 매수 기회로 좀 보입니다. 근데 구조상으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전체의 10% 넘어가는 게 얘네 둘밖에 없으니까 2배짜리를 만들 수 있는 단일 상품은 얘네밖에 없어요. 없어요. 예. 근데 얘네 두 개를 넣어버리면 사실은 변동성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장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코스닥 ETF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ETF가 나오면 오히려 더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가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를 보면 삼천당 제약 관련되어 있는 ETF, 액티브 ETF가 요즘 많이 설정이 되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 삼천당 제약이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럼 빼야 되는데 ETF가 삼천당 제약만 뺄 수는 없는 거니까 전체 매도를 해버리잖아요. 나머지 바이오 종목들도 같이 좋지 않거든요. 들어가다. 그러니까 어차피 삼천당 하나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 지난주 나와버리거든요. 그걸 감안을 하면 오히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여긴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쏠림 현상이 일로 들어오면 본주를 100억 살 거를 ETF를 하면서 보면 200을 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주가가 그 가속화 상승 구간에서 가속화되는 쪽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거꾸로. 엄청 떨어질 거지만 역으로 지금은 어쨌든 상승 구간에도 수익을 취해야 되는 전략이니까 수익 전략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 이후를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항공주나 여행주나 아니면은 뭐 화장품이나 혹은 또 이제 원전주나 조선주나 이쪽에 대해서 오늘 기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도 이야기를 좀 해주신 바가 있었지만 어떻게 유효해요 그 방향은? 이게 이제 좀 제가 제일 미묘하게 보는 게 바로 요쪽 말씀하신 그쪽이거든요. 네. 그쪽 제일 미묘하게 보는.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또 오늘은 또 공장 가동이다 보면 나오면서 또 조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또 급등했거든요. 예. 중간에 이제 유지를 한 종목도 있고 못한 종목도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런 급등락이 나온다는 자체가 불안하다는 거죠. 실적에 대해서 뭔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주가 우리가 과거에 수주 대비로 실적이 안 좋았던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불안하다는 거. 최근에는 또 수주도 살짝 흔들리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방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분명히 살아있지만 조선주는 한번 그 실적 관련된 부분 제 생각에 좀 짚어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원전 같은 경우는 원래 실적이 없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가는데 지금 미국 증시에서 이 급등락이 심하잖아요.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그 실적이 없다는 것보다도 모멘텀, 특히 그 수주와 관련된 모멘텀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유럽과 중동발 수주를 놓고 원팀이 이렇게 구성됐다가 원팀이 저렇게 구성됐다가 포함됐다 안 됐다 이 이슈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너무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는 수주와 관련된 모멘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방사는 사실 이번 전쟁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좀 찍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버쇼팅 됐던 부분에 대한 매우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그쪽은 조금 뭔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도 좀 많다. 그리고 역으로 또 생각해보면 그 반대편상에 있는 게 예. 사실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조방원의 실적이 모멘텀 굉장히 갈 때 안 좋았던 괜찮습니다. 안 좋았던 예. 쪽이 2차 전지잖아요. 물이 안 좋았어요 지금. 역으로 예. 지금 이제 2차 전지는 반대의 경우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안 좋았던 부분이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에서 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바닥에서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방원과 2차 전지가 약간 정점. 작년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하고 반도체랑 2차 전지가 롱숏의 대표적인 부분이고,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롱숏을 걸었던 게 전력기기롱 2차 전지 숏이 가장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구도는 제가 볼 때 깨졌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단순하게 반도체 전력기기 올라가니까 빠진다 이런 구도는 이제 서서히 수급적으로 깨지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약간 억울하게 내놨던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작년과 가졌던 조방원에 대한 긍정 인식이
2차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이제 이게 조금 바뀔 수 있는 시점이 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하고 로봇도 자연스럽게 다 그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캘린더를 만들어 보면 자동차하고 로봇이 움직이고 그 뒤에 2차 전지 움직이고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왔었으니까 뭐 이건 맞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근데 만들어 보면 좀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는 성장주니까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지금 현대차가 어제 이제 김민수 대표랑도 얘기했지만 개가 개 끌고 가는 모습 나와가지고 그 표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진짜예요. 그냥 로봇 개가 개를 끌고 다녀요. 그게 완전히 화제가 돼가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일 집안일도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스팟이라는 친구가. 그래서 지금 피지컬 AI 얘기가 다시금 2달 만에 나온 것 같은데 2월 CS 이후에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하고 로봇 얘네들은? 분명히 이제 모멘텀이 나쁜 모멘텀이 아니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던 다이맥스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거는 로봇이라는 자체, 피지컬 어떻게 보면 온 디바이스 AI 최종 종착지라는 부분에서 가는 상징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지배구조 관련과 개선해서 어떻게 보통 다이맥스에 대한 정의선 회장의 직접적인 투자도 있고 금액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간접 투자까지 포함하면 현대차가 어느 정도 그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크고 그러면 그냥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한창 그 반도체가 지금 올라가서 실적이 뒤따라오면서 올라가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실적이 뒤따라오면서 올라오지 않는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가닥이 올랐다는 것을 외국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 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한 외국인들 매도 물량은 해지 펀드들의 단기적인 차익 물량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장기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아주 오랫동안 보유했던 장기 펀드들이 이 가격대에서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소화하는 과정은 그래서 해지 펀드가 그 차익 매물을 내몰 때 소화 과정은 뭐 빠르면 한두 달, 두세 달이면 되거든요. 근데 장기 펀드 물량들이 나오는 것은 뭐 기본 6개월, 뭐 1년 이런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좀 물량 소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현대차 쪽이랑 이런 얘기들을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6,300이라는 숫자가 상징성이 있는 게 고점. 그걸 이제 다시 탈환을 하느냐 그런데 이게 한 달 만에 지금 뭐 일부에서는 뭐 5,000 깨질 거야, 뭐 4,600 가서 거기서 이제 딱 걸려가지고 봐야 돼 이런 얘기까지 하다가 또 어느새 쏙 들어가고 6,200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6,300 전고점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코스피부터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미국이 옵션 만기에 들어갔고 직전 고점에 걸렸고 그럼 여기서 콜 붙였던 거를 다음 주 초반 뭐 길면 중반까지 매물 소화 과정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직전 고점에서 받는 조정이 그렇게 클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제가 그 가장 관심 깊게 봤던 게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냐를 사실 오늘 더 중요하게 빠지는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지금은. 그러니까 실제로 물량이 어느 정도 실리냐를 보는데 오늘 코스피에서 나왔던 조정의 시점 고점에서 걸려 있는 물량을 보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예. 이렇게 가면 고점 돌파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기를 보면 주가가 5월 달에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에서 받는 어쨌든 그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하면 아마 다음 주에 좀 조정을 받더라도 이후에 고점 돌파는 제가 볼 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이제 나오시는 선생님들한테 항상 여쭤보는 게 그래 코스피는 솔직히 우리 진짜 내려놓고 얘기하죠. 그 개인 투자자들이 다 비슷한 저도 이제 제가 대변인이에요. 코스피는 2천부터 6천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잡으면 앞자리만 놓고 뭐 3배를 갔단 말이에요. 저점 고점으로 합치면 3배예요. 코스닥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한 4, 50% 정도 올랐나? 뭐 그정 50% 오른 거죠. 뭐 한 800에서 1200 갔으면.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가 코스닥 액티브 ETF 얘기 나올 때 계속 이 우려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올라니까 며칠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수급적인 구조로 보면 결코 좋지는 않고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유행에서 절대 좋았던 기억은 없다. 왜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 자금 한정적이고 외국인은 어쨌든 코스피 위주로 들어오고 기관도 최근에는 보면 금융투자 ETF 설정돼서 들어올 물량이 코스피 중대형주 특히 대형주가 많은 거고 수급이 이렇게 쏠려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하게 솔직히 얘기하면 외국인들 수급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도체를 사야 되는 펀드가 있다. 뭐 삼성전자 3,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4, 그럼 70% 80%를 글로 채우고 한 20%를 그러면 코스닥에 있는 뭐
관련되어 있는 부품 소재 중에서 뭐 PSK라든지 뭐 이런 종목을 사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유지가 돼서 코스피가 올라가면 그래도 20-30% 코스닥 자금이 유입되면서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만약 이제 ETF로 많이 엮어 놓으면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거야. 그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대한처럼 그 섹터 자체가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방어나 그 종목에 대한 집중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거기에 돈을 넣을 바에 그냥 이쪽으로 더 쏠리면서 나오는 태워버리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고사익 종목이 한두 종목이 한정되어서 커버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돼버리면 ETF와 관련된 방어를 코스닥에 들어가는 자금을 더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하는 거죠. 쉽지가 않아진다.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컨트롤하기 싫으면 돈을 더 넣어야 되는데 사실 돈은 지금 여기도 빠듯하고 예. 한 20-30% 정도 연계되어 있는 소재 부품을 사고 싶은데 예. 이제는 그런 전략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죠. ETF 때문에. 제가 볼 그러면은 때는. 지금 좀 약간 연계해서 여쭤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중소형주가 코스닥은 잘 가요. 시총 50위권 아래에 있는 그럴 애들이 잘 수밖에 가요. 없는 거죠. 시총 상위주들은 이렇게 표현 한 번만 해도 될지 더럽게 안 가요. 그러니까 네.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어. 거기 시중 상위주는 전부 다 ETF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 전통적으로 그 움직이는 자금들은 그 밑에만 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 액티비티구나. 말씀드렸던 부분 이거죠. 패시브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코스닥 살 거야 그러면 쭉 사갖고 거기에서 비율로 맞춰갖고 다시 LP가 사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코스닥 150이랑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ETF에 따라서 중대형주나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에서는 괜찮지만 시장을 주도하지 않는 섹터나 중소형주, 소형주 위주에 대한 ETF에 들어가면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커버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까지 방어할 가능성은 없죠. 이 종목만 방어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아예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전통에 했던 주도주 100을 살 때 코스피에서 주도주를 70, 80을 사고 코스닥에 소부장을 20을 사고 요 구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이 소부장에 대한 20%가 잘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깝깝해지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눈에 보이는 부분인데 그래서 입안을 할 때 우리가 이 코스닥에 어떻게 설정을 할 거고 종목 수를 어떻게 할 거냐는 사실 신중하게 생각해 봤어야 되거든요. 좀 아쉬움이 있죠. 예. 그러면은 어쨌든 가긴 갈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시장 좋아지면 가요. 같이 가긴 같이 가죠. 가긴 우리가 가는데. 기대하는 만큼 못 간다라는 거지.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죠. 분명히 갈 거고 또 그게 있습니다. 이게 금리 그러니까 원래 코스닥이 강한 시점이 또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마무리되는 시점 계속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한 5, 6월 지나면 코스닥이 강해진 시점이 온다. 금리 인하가 끝나고 금리가 동결된 상태 우리는 금리 인하 끝났잖아요. 동결된 상태로 들어가서 동결된 상태의 마지막 구간에서 금리 인상 들어가는 그 직전 단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단계는 코스닥이 강하거든요. 그때를 잘 노려봐야 되죠. 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추가 질문이 업종에 대한 온기 확산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도주의 비중이 좀 작거나 아니면 재미없다 느끼시거나 아니면 다른 쪽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때 이제 주도주가 너무 몰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좀 확산이 될 확률들이 좀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그걸 좀 기대했는데 네.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증시가 이번 미국 이란 전쟁을 겪으면서 상승 반전할 때 이게 과거처럼 좀 주도주가 좀 나뉠 수 있는가, 혹은 기술주 중심에서 소비재나 산업재가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기대를 좀 했었는데 사실 미국은 쏠림 현상이 이전보다 더 심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좀 어렵다 판단을 했고 자금이 한정적이라 보면 오히려 주도주에서 그 수익을 취하는 전략적으로 더 몰려버리니까 오히려 기술주가 지금 보면 그래서 다우지수나 나스닥지수 차트를 보면 차이가 지금 확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우리가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조정이 끝나고 올랐을 때는 무조건 다우가 강했거든요. 우량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쏠림 현상이 완전히 심해져 있다. 그래서 뭔가 순환매에 대한 비중을 높이거나 좀 저평가되는 종목을 찾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주도주의 비중이 상당 부분 내 포트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있고 나머지를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미국의 경기 소비자든지 이런 쪽을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얘기해 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다음 주에 이제 실적 시즌이에요. 본격적으로 우리나 뭐 미국이나 그런데 뭐 뭘 다음 주엔 좀 주로 보면서 어떤 포지션이나 어떤 식으로 좀 운용을 하는 게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아요. 일단은 딱 두 가지로. 두 가지. 첫 번째는 실적이 진짜 좋을 것 같은 종목. 예를 들면 하인스 다음 주 23 실적 보면 좋을 것 같고 더 좋아지는 쪽.
그러니까 IT나 AI 쪽에 관련된 쪽에 투자하는 쪽. 그리고 또 한 쪽은 생각보다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는 쪽. 요거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게 뭐 예를 들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조선이나 뭐 방산이나 원전이나 예컨대입니다. 이건 예컨대 그런 쪽에서 기대치는 좀 높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다 보니까 좀 낮았던 거. 그리고 또 하나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는 오히려 반도체 쪽도 조심해야 됩니다. IT 쪽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환율이 워낙 고공행진을 했고 작년 특히 올 1분기에 원자재 가격이 워낙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소재나 부품 쪽에서 수입해 와서 만드는 우리나라 코스닥의 일부 기업들은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의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격으로 커버할 수 있는 회사도 있지만 코스닥에는 환율이나 원자재 값 상승을 커버할 수 없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럼 반도체인 줄 알고 무조건 좋다고 해서 샀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원이 쇼크 나오면 주가는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면 이 경우의 수 중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닝 쇼크 혹은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 그냥 거기서 선방해 그리고 이제 뭐 좀 괜찮아질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애들은 좀 이제 하반기를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2차 전지 기대해야죠. 아, 두드려 맞을 거 다 두드려 맞았잖아요. 예, 내려올 거 다 내려왔고. 그러면 이제 그 테슬라가 차량 인덱스가 유럽에서 좀 반전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왔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ESS나 로봇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실적이 이 정도 나빠질 걸 생각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빠졌어 라고 하면 바닥론이 나오겠죠. 그러면 실적 바닥론에다가 모멘텀이 붙으면 턴어라운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가장 강한 종목도 될 수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 2차 전지랑 화장품이랑 일부 경기 소비재 경기 민감주 쪽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